자가면역 질환. 우리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건 그 개념만 먼저 공부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자기의 바디죠. 이제 이게 이 바디 중에서 특수한 부위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바디를 면역세포가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공격하기 좋은 특수부대를 하나 만들어요. 이걸 자가항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언제까지 공격을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이, 자, 이 어떤 특수한 부위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루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공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부위를 공격하면 증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거지, 이거를 없애는 치료를 못 한다는 거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채로.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면역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해요. 근데 이게 위험한스러운 게 뭐예요? 다른 질병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가면역 치료라도 경공 치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따랐다는 게 뭐야? 이 면역세포하고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것만 공부하면 되죠. 자, 루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공격해요. 관절. 그러니까 관절을 공격하면서 여기서 뭡니까? 통증이 나오고 관절에 변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로 하고 이런 거 바꾸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 공격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자기 관절의 활막을 공격해서 공격을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염증이에요. 염증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사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병균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도 하여튼 임체의 몸에 유해한 뭐가 들어오면 그거를 면역세포들이 다 공격해서 이기잖아요. 그럼 면역세포도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적군도 죽고 아군도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거에 다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염증이 생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염증은, 자가면역 치료에서 염증은 어떠한 자가면역 치료도 염증이 생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붓고 열감이 나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학을 자꾸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낱개로 해서 아무 연관성 없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암기력이 보통 사람의 10배 이상이 되면 그게 가능하겠죠. 아니면 오랫동안 공부하든지 습관하든지. 그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원리를 모르시고 그냥 외워서 증상 치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죠? 물어보면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 알 필요 없는 거죠. 왜 같아요? 치료만 잘하면 되고 수술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의대에서도 왜 그러냐, 원인이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쭉 해놓고 외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교육을 그런 교육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외워. 그거 모르고 학교를 오고, 외워. 모르고 학원을 오고. 그죠? 집에서 외우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뭔가 세균이 뭔가 뭐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생기는 게 사체. 전쟁을 하면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군인이 안 죽어. 죽은 게 염증이라고. 근데 이 염증을 제거를 해. 우리 몸이 이 염증이 생기면 빨리빨리 제거를 해서 또 몸 밖으로 먼저 보내. 근데 죽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쌓이는 거지. 죽은 사람 사체가 많으면 그때 처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전장터에 놔둬버릴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일반 전쟁 안 한 상태에서 군인을 죽으면 빨리 치료하고 안 되면 국군모제 모시고 할 건데, 한 번에 막 죽어 나가면 거리에 놔두는 거죠. 들판에 놔두는 거죠. 그게 염증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해 버리면 인체에서 소화를 못 시키죠. 그게 염증이야.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항상 발생한 거예요. 열이 발생하고 붓고 통증이 생기고. 3대 요소잖아요. 그 다음에 관절이 망가져. 연골이와 관절이 망가진다. 이거죠. 자, 정신성 혼반성 루푸스예요. 자, 전신에, 그죠? 자, 붉은색, 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생기는 루푸스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 홍방선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정신성이 아니고 국소적이면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장기까지 침범을 하면 전신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반성 루푸스가 모두 전신성이 된 게 아니고 홍반성 루푸 중에서 국소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피부의 홍반, 피부 발진을 빨간 점을 야기시키는 그런 건데 그 피부의 일부에 있으면 국소적이죠. 그런데 장기에 파고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체의 조직을 침범하는 것이 전신질환이다. 그러니까 전신성 혼반성 루푸는 전신질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단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책에 보면 막 1, 2, 3, 4, 5, 6, 7 막 없이 막 섞어놨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섞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왜? 처음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럼 병원에 오겠죠. 그죠? 그 병원에 와서 의사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뭘로 하냐면 자가항체가 있냐 없냐. 자가항체는 내가 뭔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항핵항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이게 뭘까. 자, 우리가 자가항체 중에서 우리가 항핵항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 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엔티라고 하는 거죠. 자, 핵이죠, 핵.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세포가 있다는 거죠. 이 세포 안에 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엔티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항체는 이 핵을 공격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항체가 항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체가 있냐 없냐 이걸 보고 나서 진단으로 확정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가지 중에서 4가지가 있으면 증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뺨의 나비 모양의 발진. 나비 모양, 보양이 아닙니다. 모자입니다. 자, 이게
루푸스의 가장 전형적, 그러니까 루푸스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다른 질명하고 시험 문제에서 구분할 때 뺨에 나비 모양의 발진, 그럼 무조건 루푸스예요. 그 시험장에서 뺨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빠지면 김치찌개에 김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뺨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루푸스 환자의 한 80% 정도가 뺨에 나비 모양이나 발진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나 루푸스를 가장 특징 지어주는, 그러니까 초반에 가장 특징 지어주는 것들이 뺨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판 모양의 피부 병변, 관절염, 부종, 통증 이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병원에 오겠죠. 그 병원에 와서 항체 검사를 한다고. 네? 그래서 항체에 검사를 한 다음에 항체 검사에서 나오면 이거하고 이거를 이거 항체 검사가 있다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면역 질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의 특징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루푸스구나. 무슨 말 하겠죠? 자가 면역 항체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자가 항체가 있다는 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는 거죠. 그 자가 면역 질환의 특징을 보니까 나비 모양의 발진이 있어. 아, 루푸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예요? 이제 전신질환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신질환으로 가겠어요? 안 가죠? 점점 진행해서 전신질환 되니까 여러분 책에 이거하고 이거에 섞여 있으면 그거는 무슨 얘기죠? 강의하는 사람이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뺏겨서 쓰고 있는 거야. 자기도 지금 이 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이건 전신질환이야. 그래서 백혈구 혈소판의 감소, 역류성 빈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전신질환으로 전신염증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가 경화증은 아까 설명했어요. 자, 온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부가, 자, 지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화증이 국소성 경화증이 있고, 전신성 경화증인데, 전신 진행형이다. 또는 진행형 전신형이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소에서 전신으로 막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피부만 굳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가 굳어져 버리면 죽죠. 그러니까 그런 장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콜라겐 성분이 과다해서 모든 장기가 콜라겐으로 채워지면 이게 두꺼워지면서 결국은 죽는 병이죠. 그래서 레이노 현상은 하얗게 됐다가 푸르게 됐다가 빨갛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죠. 자,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침샘, 눈물샘 이런 것들을 공격하니까 뭐가 있어요? 샘이 말라버리겠죠. 눈물샘이 말라버리니까 눈이 칼칼칼하고 갈치가 계속 인공 눈물 넣어야 되고, 그죠? 이게 쇼그렌 증후군이야. 그래서 모든 이걸 건조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피부도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샘들을 전부 다 마르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뭘까? 샘 중에서 마르게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뭘까요? 여기 없네요. 자, 안구에서 먼저 발생해요. 안구에서.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먼저 생기죠.
그 다음에 구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셈이라는 건 뭐 모든 셈에서 발생한 분비물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그램 증후군이라는 건 쇼그램이라는 의사가 이걸 발견했다고 해서 쇼그램 증후군이다라고 본 거예요. 자, 베제트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뭐냐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베제트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혈관염이라는 거죠. 혈관염이다. 그러면 혈관에 혈관염이라는 얘기는 혈액에 지금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죠. 자, 베제트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하면 구강궤양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저기 보십시다. 이건 순서대로 안 써놨네. 음부궤양이 가장 진단의 가치가 높아서 2점을 부여하고 반복적인 구강궤양 이게야. 근데 이제 베제트병을 진단하기, 물론 이제 처음부터 내가 베제트병이라고 진단 안 하겠죠. 그러니까 베제트병을 의사가 의심하고 이제 우리가 자가면역 항체가 있냐를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면 1년에 두세 번씩 뭐가 있어요. 두세 번씩 구간에 발진이 생긴다. 그래서 반복적인 구강 궤양, 발진이 아니고 구강 궤양이라는 것은 뭐야? 구강 안에 하얗게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궤양이라는 것은. 그죠? 궤양이라는 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서 피부들이 다 침범 들어가서 있는 거를 궤양이라고 그러죠. 자, 이 구강 궤양이 우리가 베제트병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구강궤양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 이제 구강궤양 생길 때마다 병원에 와서 치료하겠죠. 근데 의사가 구강궤양 치료하고 어느 정도 또 구강궤양 생기다. 그러면 이제 한 두세 번 생기면 의사가 베제트병을 의심하고 조사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예요? 자, 궤양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부궤양, 그죠? 응급궤양, 뭐 이런 것들이 쭉 생기는. 그래서 음부궤양은 2점을 하고 반복적 구강궤양, 그다음에 피부 증상, 안구 증상, 폐설지 반응, 그다음에 해맹부의 궤양, 이것들을 1점씩 부여해서 3점 이상이면 베제트병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구강궤양, 그 다음에 음부궤양,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회맹부궤양. 이런 궤양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베제트병이라는 거죠. 자, 베제트병이 나왔어요. 근데 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의 일반적인 얘기 쓰면 돼요. 아까 그죠? 우리가 시험장에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인 자는 알겠어요. 근데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 일반 내용을 막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쇼그램 증후군이든 전신 경화증이든 그죠? 루푸스병이든 쓰다 보니까 한 두 줄 하니까 나머지 못 쓰겠어. 그러면 자가면의 특징을 막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점수 확 줘요. 왜? 그거 전부 다 못 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면역 질환으로 나는 이걸 쓰겠다. 그게 강해져야 시험장에서 강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남들이 무슨 자가면역 질환 해놓고 깡 때리고 앉아서 시범 가는데 거기다가 나는 자가면역 질환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막 쓰고 나오면
자가면역 질환이 한 문제, 이제 하나의 시험에 막 3개씩 나오겠어. 2개씩 나오겠어.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분 채점자 입장에서, 오, 딴 놈에 비해서 훨씬 잘 썼네. 점수 확 주는 거지. 그럼 학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해요. 아.